비핵화를 이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하노이 때랑 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좀 만나려고 할까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이 김정은이가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가진 핍박과 구박을 받으면서도 헥헥거리면서 핵을 고다시켰는데 왜 핵을 도대체 인정을 안 해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핵을 인정할 때 만남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시간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으셨는데 세계가 북한을 또 김정은 정권 우러러 보려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 것보다 더 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려면은 잔치를 벌여야죠. 출연료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출연료를 원하는 지금 공 교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야. 썰기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대통령을 언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는 미국 헌법상으로 3선이 안 됩니다. 이번 4년이 마지막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2기 때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만갑에서 다시 하노이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평양으로 그러게요. 사실 이제 어쨌든 트럼프와의 만남은 우크라이나전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적어도 종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푸틴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청산을 하고 잠정 청산이라도 하고 다시 이제 시진핑 형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기본적인 구도는. 근데 김정은이 설사 그 단계에서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뭔가 시기를 보고 트럼프의 애를 달궈서 좀 나는 좀 몸값을 올릴 거야. 하노이에서처럼 내가 뒤통수를 다시 맞으면 나는 내부적으로 내 리더십은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김정은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저희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혹은 그 만남을 나가고 안 나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강압을 하든 설득을 하든 트럼프는 결국 자기와의 회담 테이블 앞에 김정은이가 나와서 앉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비핵화시키고 싶은 사람과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일종의 이벤트 같다는 생각도 해요. 이게 계속 어떤 실체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쌍방이 지금 언론 플레이들만 하면서 어떤 승부가 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냥 노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도? 저도 대화에 응해서 한번 쇼오프는 하지만 딜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누가 최대 적대국이었냐? 네. 한국이었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나온 거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요. 오히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최강경 대미 전략을 취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협상의 장에 핵무기를 들고 나간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 2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기 위한 쇼커스로 정은이를 불러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화를 한번 미팅은 할 수 있겠지만 협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만약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업적이 필요하잖아요. 업적만 필요해 지금. 그 업적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협상 스타일이 이제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이잖아요. 그 탑다운 같은 경우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한 번에 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제 보스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만나자. 만나가지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 비핵화를 완전히 할 필요는 없어. 하는 척만 보여줘. 그러니까 비공식 군축을 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한다고 뭐 효과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1987년도에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랑 고르바초프 서기장이랑 중거리 핵 미사일 군축 협상을 벌였어요. 네. 다 없앤 게 아니라 군축 협상을 벌인 것 자체로도 냉전을 끝냈다라는 큰 업적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하라고 2년 동안 쇼를 해달라.
그럼 내가 노벨 평화상 받으면 난 만족하겠다. 그럼 김정은 또 얘기하겠죠. 그럼 그쪽에서 나 뭐 줄래?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하자. 평양에 미국 대사관 만들고 워싱턴 DC에 북한 대사관 만들어라. 봐봐요. 이게 뭐냐면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큰 좌절을 느낀 그 케이스가 일단 소련과 구소련과 우리가 이제 대사급 외교 관계를 체결했고 특히 중국과 92년도에 우리가 국교를 수립하고 베트남과 수립했을 때 정말 좌절했대요. 이 세상에는 우리만 고립돼 있구나. 그 대사급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북한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비핵화는 척만 하고 난 노벨 평화상 하나만 탈게 이렇게 될 경우가. 그런데 우리가 핵군 축 북미 관계하면 핵군 축 얘기를 뭐 비공식적이라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핵군 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87년에 왜 핵군 축이 가능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다음에 그럼 그 고르바초프는 어떤 정책을 갖고 이 핵군축으로 이끌어냈느냐. 바로 그 유명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인 거죠. 네. 개혁과 신사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런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개혁 마인드도 없고 신사고 마인드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는 지도자가 이런 협상장에서 미국에 의해서 그런 핵군축이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얘가 넘어갔을까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의 역량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죽하면 집에서 저는 걱정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백악관에서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저는 안심이 안 돼요. 트럼프 일기 때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면적으로 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도 미국만 완전하게 안전한 북한의 비핵화면 되는 것이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 기술만 차단한다면은 트럼프 정부 기준으로는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장에 가서 김정은 트럼프 간에 미국을 공격할 북한의 능력만 제거한다면 트럼프는 그걸 받을 것 같아요.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봉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우려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핵무기라는 것은 핵 생산 시설과 원료 재가공 시설을 문을 닫거나 폐쇄하면 향후 몇 년간 그 시설을 완벽하게 복구하지 않는다면 핵 생산 능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ICBM 미사일을 생산해 놓은 것을 파괴한다? 혹은 ICBM 생산 공장을 문 닫는다라고 북한이 가시적으로 미국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딱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비핵화라는 그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설사 이제 북한이 모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자국민에게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북한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핵의를 약속했고 그 프로세스가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된다. 그럼 벌써 성공하고 완결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녀 임기 동안에 그건 계속 진행 중이다. 잘 되고 있다니 연락받았다. 베리베리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임기 끝나는 거예요. 업적이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어느 형태라도 북한과 미국 간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시작한다는 거 합의만 내세우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라, 미국과도 한국전쟁 때 싸웠던 미국과도 우리가 국교 정상을 했으니 이제 남은 나라는 너 일본밖에 없다. 우리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고 거기 2조에 따라서 식민지 시대 때 폭력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러면 북한은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이 들어오면은 김정은 이제 돈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뭐요? 다음 정상회담의 통역은 통영식 동무가 해달라고.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통역하고 나서 다들 사라지셨지. 근데 아무튼 제가 트럼프 보면 노벨상 받은 다음 주부터 북한 끝이에요 또. 하고 나면 줄 사람 생각도 안 났는데. 내가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받는 것 같다. 근데 일단